우리 시작하시죠. 네, 시작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류민정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발표를 맡게 된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류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리로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힘을 내서 가능한 한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즐겁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하나만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세팅 잠시만 하고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 교육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 때 어떠한 강의 전략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도 전국적으로 더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도 그 임용률, 중등 임용고사에서 좀 높은 합격률을 보이다 보니 저한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요청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강의를 준비할 때 과연 경남대학교 하나의 사례만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많은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의 정보들을 한 곳에 잘 모아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남대학교 사례 플러스 또 많은 교수님들이 저에게 제공해 주신 정보들을 좀 잘 모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사범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이 오셔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앞으로 대학의 강의를 사범대학은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수와 아까 앞서 박정준 교수님 그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배출되는 인원의 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이름도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해요. 저희는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중등 임용고사 혹은 임용고사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범대를 선택했을 때는 나는 꼭 교사가 될 거야, 좋은 체육교사로서 활약을 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중등 임용고사란 높은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교사의 그 꿈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다른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비교사들의 고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체육교육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고민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할 수 있고 이 예비 교사들이 역량만 키울 수 있으면 그게 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라는 제도에서 합격을 해야만 되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사를 패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줘야 되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모든 학생들이 다 교사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다른 취업을 선택했을 때 또 성공시킬 수 있을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형태의 역할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은 더 많은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특수 목적 대학일 때는 학생들이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역량만 지도했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과 교육학의 중요성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요.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강좌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교사가 아닌 또 다른 진로로 꿈을 선택을 하고 전향해서 다른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교육학 교수님들은 실제 그 많은 학기 동안에 학생들의 교과교육학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교사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이 과목이 과연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지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세션이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대학교 하나의 사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린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름의 노하우와 내용들, 운영 방법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정보와 앞으로 차후에 스포츠 교육학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3개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설문에 정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온라인 설문의 결과를 잠시 공개를 하고요. 말미에는 경남대학교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의 인원을 봤더니 작은 대학은 13명, 또 많은 대학은 70명까지 분포를 하고요. 물론 이 70명이라 함은 특기생이 있는 학교도 대략 좀 여러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사범대학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나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수업 운영의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한 5%에서 정말 많게는 90%까지 다양하게 다양한 비율로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저희는 스포츠 교육학을 저희 임용고사의 제도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교과 교육학이라고 지칭합니다. 또 스포츠 교육학의 이외의 타 교과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심리학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통틀어서 교과 내용학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교과 교육학, 오늘은 저희는 교과 교육학과 관련되는 내용만 다룰 거기 때문에요. 이 교과 교육학이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꼭 배워야 할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교재연구법, 체육교육론, 체육논리, 논술이라는 과목. 학과마다 명칭을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와 유사한 명칭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필수 3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얼마나 지도하고 계시고 또 여타 다른 과목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 교육학의 3과목 이외에 또 하나의 교과 교육학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이러한 교과 교육학을 3과목 이외에 다른 많은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학교가 임용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예비교사 역량을 기르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개의 교육부 지정 교과목 이외에 다른 교과 교육학 과목이 있으면 명칭을 한번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나 많은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명칭만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 읽을게요. 체육교육과정, 체육진로교육, 체육교육과정 및 평가, 체육교수 및 평가, 운동지도와 코칭 분석, 체육과 마이크로티칭. 이게 바로 경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교과 교육학 수업이고요. 학교 현장 실습, 체육교육 실습의 이론과 참관 실습, 스포츠 교육학, 체육 장학론, 교수학습 이론, 체육교수법, 그다음 체육교수 평가 및 교사론, 교육과정 비평까지. 명칭만 들어도 교사들이 정말 충분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각 학과에서 교과 교육학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차후에 커리큘럼을 뭐 변경하시거나 개정하시는 일이 있을 때 교과 교육학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와 관련되는 제목들, 타이틀을 달고 또 예비교사를 지도한다면 아마 훨씬 더 나은 예비교사들이 좀 양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 교과 교육학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봤어요.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혹은 스포츠 교육학을 지도하실 선생님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지도해 우리 아이들이 역량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체육교육론 과목별마다 한번 여쭤봤고요. 체육교육론을 한번 봤더니 13분의 모든 교수님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10분의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박정진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서도 좀 드러났었고 저도 뒤에 말미에 다시 이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프로젝트 베이스의 PBL 수업이라든지 협동학습, 마이크로티칭의 수업 운영 방법을 추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꽤나 많음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교재는 어떤 걸 쓰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강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의를 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 교과 교육학 교수님들께서는 하나의 교재를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교육 철학과 방향성 또 수업 담겨야 하는 수업 내용들이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께서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PPT나 읽기 자료, 토론 자료 등 다양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소화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자체를 개발하더라도 뭔가 원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쭤봤어요. 그런 자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본인이 활용하는 교재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래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원서, 우리는 혹은 또 기본서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책들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인 교재를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앞으로 스포츠 교육학을 지도하거나 하실 때 이런 교재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아마 교재를 개발하는데 좀 무리가 없지라는 정보를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 어떤 질문도 제가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운영 방법은 교수자가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실제 수업의 내용들은 뭘 다루는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이 수업 내용들이 온전히 예비교사로서 필요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었고요. 또 혹은 우리보다도 더 잘 나가는 또 더 잘 지도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지도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교육학의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다루시기도 하고요. 교육과정, 체육수업 모형, 스타일, 교수법과 관련되는 내용도 좀 많이 다루시고요. 체육 수업을 알아가고 국가순위 교육과정이나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던 모양이에요. 학교나 생활, 전문체육 혹은 학생과 연관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들도 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결국에는 교사가 꿈이기 때문에 중등 임용고사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업 시간에 중등 임용고사 맛보기와 관련되는 수업을 좀 해주신다는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지정하고 있는 세 가지 과목이 다양한 요소들을 좀 포함할 수 있게끔 좀 브로드하게 만든 타이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 교수님들마다 이 과목을 구성하고 계획하시는데 조금 다양한 형태대로 본인이 가치에 따라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되는 세 가지 교육학 과목들은 학년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 따라서. 참고로 경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저를 2학년 1학기에 만나기 시작하고요. 교육론을 2학년 1학기 때 만나서 3학년 2학기까지 총 4학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5학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많은 경우에는 6학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재 연구법과 관련되는 부분도 한번 여쭤봤어요.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바와 같이 교재를 연구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교수법을 알아가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의식은 당연히 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토론도 좀 많이 하시고 PBL이나 협동 수업도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이 수업 시간에 마이크로 티칭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죠? 수업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교재를 연구하고 교수법을 배워야 되고 체득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 마이크로 티칭을 많은 교수님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소 수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실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비 교사들끼리 학생이 되어보기도 하고요. 교사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실제 수업의 50분, 45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5분 내지는 20분의 형태로 축소 수업을 운영해보는 것을 저희는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 체육교재 연구법과 관련되는 과목에서 이 마이크로 티칭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라든지 질의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이 3개의 과목 안에 마이크로 티칭까지 다 스며들게 해서 수업 시연을 해보고 지도안을 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지도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더 많은 교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경남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전부터 경남대는 사범대 자체 내에서 하나의 강좌를 하나 개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칭하여 이름을 국어 실기, 수학 실기, 저희도 마찬가지로 체육 실기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티칭만 할 수 있는 2학점짜리 수업을 개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교생을 가기 전에 한 학기는 마이크로 티칭 수업 실현이라는 하나의 강좌를 이용해서요. 모든 아이들이 수업 시연을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분 단위의 수업 시연을 하고요. 피드백을 받게 돼서 나름 교생을 가기 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기르게 하는 것들이 약간 경남대학교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신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아래쪽에 보라색 글들이 교수님들께서 실제 활용하시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당연히 교재연구법이다 보니 수업 지도안을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마이크로 티칭, 수업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들, 또 이 안에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와 비평 관련된 수업 내용을 담고 계신다는 교수님도 좀 있었고요. 교육과정 문서, 즉 우리는 국가순위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수업도 조금 심도 있게 다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요즘에 공대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됐지만 많은 과에서 캡스톤 디자인 혹은 종합 설계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창조물을 만들게 하는 수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업이 있고요. 또 여타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 연구법을 운영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재를 개발하는 과제들도 분명히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리 논술과 관련되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 교과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는, 지도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경우는 교육론과 교재 연구법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체득을 했었고 많은 부분을 벌써 이론적으로나 현장성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숙지하고 계신 부분이 많아서 큰 고민이 없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체육 논리 논술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어 하시는 교수님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과목을 받았을 때는 쉽지는 않았고 제가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에서 11년 차거든요. 11년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고 또 여러 다른 교과목을 논리 논술의 수업을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체육 논리 논술과 관련되는 학회지 논문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시거나 아이디어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류민정 체육 논리 논술 쓰시면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한 논문이지만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고요. 논리 논술이다 보니 토론 수업은 당연한가 봅니다. 그래서 거의 9분의 정도의 교수님께서는 다 토론식을 하고 계시고요. PBL이나 협동학습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마이크로 티칭은 이제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교재연구부에 소개를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기타에도 네 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또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또 여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까지 또 운영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재도 마찬가지로 논리논술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특히나 체육 논리논술이라고 나와 있는 시중의 교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저기하게 맞추셔가지고 교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래쪽에 수업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나요? 라고 봤을 땐 논리적인 사고와 논술에 대한 이해, 글쓰기, 주제, 토론, 기출문제 분석을 하거나 또 체육교육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꼭 반성적 글쓰기가 아니어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간단한 글쓰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글쓰기에 대한 첨삭 지도도 조금 해주시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또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유능한 교과교육과 교수님들이 제공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방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을 써주신 교수님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와 과연 우리 경남대학교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공통점은 없을까를 생각했더니 정말 많이 유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교과 교육학의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지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일단 경남대학교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속에는 전국의 모든 많은 교수님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조금 깨알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경남대 민민쌤의 강의 들여다보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희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저를 루민정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자주 부르는 명칭이 호칭이요. 바로 민민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이 품위 없이 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려고 그래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가치는 선생님이라 하면 어쨌든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고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대학교는 총 4학기에 걸쳐서 저를 만나게 돼요. 2학년 1학기를 시작으로 해서 3학년 2학기까지. 그래서 2년을 주장창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의 구조가 되다 보니 느낌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드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니네 담임 선생님이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빠르게 친숙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야, 나를 유민정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줘. 제발. 민민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저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정말 공식적인 석상 아닐 때는 민민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이 계셔도 민민쌤이라고 불러요. 학과 교수님들도 다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업의 방향들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식 운영 방법입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강의식을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특히나 임용고사를 치러야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강의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예비교사의 역량, 앞으로의 미래의 교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임용고사를 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의 지식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또 좋은 교사로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용고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수업 내용에 한 60% 정도는 들여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사를 조금 패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 교육학의 과목들이 좀 많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수업 교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2권에서 3권의 기본서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양을 좀 축소시켜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구성을 하고요. 아이들은 그것을 임용고사의 필독 자료라고 해서 늘 합격할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만들고 또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게 막 어렵진 않지만 또 막 쉽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체육 수업을 머릿속에 많이 상기를 시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체육 수업의 사례들 내지는 내가 학습했던 스포츠의 지도 상황들을 좀 상기를 많이 시켜서 그 우리 상기시켰던 상황에 따른 전문 용어들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사례 중심 예제 수업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쉽게 이해를 하고 어떨 때는 여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일예로 만약에 뭐 계란과 관련되는 사례를 체육 수업에서 하나 얘기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말했던 그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체육 수업 계란은 기억나요. 할 정도로 사례 중심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용어를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을 진행하실 때 사례 중심의 수업을 좀 하시는 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교수님들의 인기도도 높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결론적으로는 교사가 되는 이 친구들은 표현을 잘 해야 돼요. 남들 앞에 서서 꺼리낌 없이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나름 좀 예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발언을 질문, 발문을 조금 많이 하는 운영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시키려다 보니 내가 대학 교수인지 임용고사 학원 강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에서 뭔가 얻어가고 이 수업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게 대학 교수가 되었던 임용고사 강사인 모습으로 좀 비춰지든지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는 쪽집게 강사처럼 임용고사 학원의 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속에서 이 친구들이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들, 또 지도할 때의 어떤 역량적인 것, 경험들을 좀 잘 지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군데군데 넣으신다면 아마 학생들이 우리 과 교수님 임용고사 강사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매 수업마다 제 수업의 말미에는 형성평가의 형태로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한 5문제 정도 풉니다. 반드시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몰입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임용고사를 치지 않는 아이들도 막판에 배웠던 내용을 뭔가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의 절차하다 보니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겨냥했냐면 여러 교수님들이 이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임용고사를 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너무 안 하고 흥미가 없어 해요. 얘네들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흡수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다행히게도 한 70% 정도 넘는 아이들이 임용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 30%의 아이들은 임용을 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친구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사범대학에 들어온 이상 자격증을 받아가고 싶어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교사 임용고사를 치든 안 치든 상관없이. 아울러서 이 친구들은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생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다루시는 많은 내용들을 교생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타 진로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흡수될 가능성이 커요. 결론적으로는 교과교육학에서 다루는 많은 교수법들이나 내용들이 교생의 상황에, 지도의 상황에서 꼭 알아야만 하는 그리고 꼭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교생과 관련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짚어주시면 타 진로 학생들도 충분히 수업에서 조금 더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들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앞 시간에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는 스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네, 스킵을 하고 중간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슬라이드들은 어떻게 하면 담임교사로서 학생들과 좀 빨리 친할 수 있을까 하는 소통의 과정들을 그냥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교수님들께서 토론과 관련되는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토론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한 학기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반드시 토론 수업을 합니다. 이 토론 수업이라 하면 한 2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1시간짜리를 한 학기에 2번 정도로 나눠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체육 교과가 전인을 양성하는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전인을 양성하는 데 최고의 교과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그 전인을 양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육자들이 국가순위 교육과정 안에 교수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해 두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교수 학습 설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2가지 큰 카테고리가 직접 체험 학습과 간접 체험 학습으로 나뉘어요. 근데 직접 체험 학습은 모두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농구 기능을 잘하게 하는, 몸으로 어떻게 하면 농구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는지는 잘 지도하고 계신데, 반면에 간접 체험 활동은 좀 잘 지도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간접 체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면 바로 저희 예비교사 교육, 이 사범대학에서의 교육에서 본인이 간접 체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에서도 간접 체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대학에 와서도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간접 체험 활동을 체육 수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실제 교사가 되어서도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론을 적어도 한 학기에 2번이면 4학기니까 못해도 8번은 해보겠다, 그죠? 그러면 어렴풋이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게 되고, 대체로 교사가 되어서 발령을 받게 되면 토론을 꼭 한 번씩은 해본다는 제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다 보니 토론과 관련되는 이 내용들을 교수님들께서 강의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토론을 진행해보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막상 한번 해보면 1시간의 강의인데 토론 1시간과 이론 1시간이라고 한다면 토론 1시간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고 아이들도 몰입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토론 수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저희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또 나름의 또 팁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학생들과 좀 자주 논하는 토론의 주제는 바로 조기 유학이에요. 갑자기 체육 수업 하다가 조기 유학 좀 생뚱맞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다영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피겨스케이트 선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 다영이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좀 소설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이 애는 중산층이에요. 라고 이렇게 조금은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질문해요. 얘는 부자예요. 그러면 유학 가도 좋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좀 정하고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고 해서 주로 저는 찬반의 주제를 좀 많이 던집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갖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요. 아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저희 경우에는 팀으로 학생들 4명에서 6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해서 한 반에 한 6팀, 많을 때는 8팀까지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팀에서 yes or no의 의견을 만들게 합니다. 그 친구들끼리 좀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어떤 주제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토론이 되지도 않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조금 조율이 필요하시겠죠. 야, 알고 보면 노예에 훨씬 더 좋은 얘기들이 많아.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 그럼 애들은 또 기가 막히게 설득이 돼요. 그래서 약간 반반의 형태의 어떤 결론들을 도출하게 만들어서요. 찬반의 의견들을 만든 다음 아이들에게 2번째 주제를 던집니다. 니네 팀이 왜 예스, 왜 노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봐.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 가족, 인간관계, 뭐 경제적 측면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어봐. 하면 아이들끼리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공유하고요.
수업이 끝나는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에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논쟁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때 처음에 제일 먼저 발표하는 친구는 없어요. 항상. 그죠?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수님이 적절하게 교수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신원 씨가 답변 좀 해봐. 니네 조가 잘할 것 같아. 그치? 원식이가 최고야. 뭐 이렇게 뭔가 그 학생이 조금 독려되어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수자가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토론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토론을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이라면, 교수님들이라면요, 충분히 한번 진행해 보셔도 괜찮고요. 여기 또 초중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도 조금 보이긴 해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충분히 토론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스타의 여러 사진들을 조금 보여줘서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에 성립시키게 하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연예인처럼 운동 이외에 다른 연예계 활동에 참여 혹은 몰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죠? 저희 시간이 있으면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세요. 예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스. 예스. 아우, 신호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 아우, 운동만 해야지 어디 딴짓을. 좋습니다.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거야 뭐 어떻게 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했다고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쭉 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루트를 좀 활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중요시 하다 보니 온라인 카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한 문장 내지는 뭐 한 단락 정도로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간단한 과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서로 또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서 실제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카페 활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석상의 온라인 카페이다 보니 아이들이 좋은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때때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의 열정이 너무 과도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소비가 돼서 하지 말까 다음 학기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카페의 학생들이 글을 보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그래 해야 돼 라는 이런 제가 학생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의욕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통의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임용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글쓰기도 잘해야 돼요. 임용고사가 논술은 아니지만 글쓰기를 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과제들을 주시는 게 좋은데 아이들은 글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에 논리논술 수업이 아니더라도 한 2번 정도, 많을 때는 3번 정도 글쓰기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글쓰기를 주면 아이들이 저를 안치해요. 이제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과제를 줄 때는 꼭 한 단락, 정말 많으면 2문장 정도만 쓰게 해서 우리 노트가 있으면 반 페이지를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혹은 딱 3분의 1페이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주제를 주면 아이들이 뭐 이 정도쯤이야 하지 아주 쿨하게 과제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노트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저희 학생들이 저를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2년 동안 사용하는 한 개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노트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요. 4학기 내도록 이 노트를 계속 들고 다니게 해요. 그리고 뭐 이거 안 들고 오면 감점한다 하는데 뭐 실제 감점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쓰는 글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자가 알려주는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데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 학기 프로젝트 과제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실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 과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제 여러 가지 감정 소모도 많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고요. 또 킵해주기를 요구하는 조건들이
사항들이 많아서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수업 상황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이론적인 지식들을 전달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두 시간만 간단하게 그 얘기들을 좀 나누고 나머지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과제를 하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밤에 지네들끼리 모여서 맥주, 치킨을 시켜서 밤새도록 프로젝트는 안 하고 사담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친하지 않았던 선후배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들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꼭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주제들로 학생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또 카페에 관련되는 후기들을 좀 올려줘서 제가 실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급하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의 마무리를 하면서 꼭 여기 계시는 분, 혹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좋은 제자, 좋은 체육교사를 기르고 싶은 것이 제 1번의 목표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늘 항상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 라는 이 마음, 느낌을 수업 시간에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나는 늘 민민 쌤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가 되든 교사가 되지 않든 결론적으로는 한 아이의 아빠, 한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만의 교육에 있어서의 철학을 좀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는 바가 있다면 노력을 통해서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라는 강한 신념, 의지,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게 바로 저희가 해야 되는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잘 전달하게 되시면 아마 우리 학생들 모두가 멋진 체육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는 제가 발표를 준비했고요. 혹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예, 지금까지 똑 부러지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류민정 민민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오늘 좀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이렇게 좀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서. 네, 없으시면 제가 예, 있으면 혹시 유민정 교수님 이 수업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학과 관련된 수업과 그다음에 체육과 마이크로 티칭 딱 그 과목만 수업을 하시는지요? 저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3과목의 과목을 다 지도하고요. 교재육, 예. 교육론, 교재연구법, 논리논술, 또 마이크로 티칭과 관련되는 과목까지 해서 총 4과목을 가르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4과목 가지고 교과교육학이 임용고사에서 많게는 50% 이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수업만으로는 다 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 유발을 하고 수업 외에도 또 그러니까 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교과교육학 이외의 어떤 그런 수업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뭐 모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각 학과마다 학교마다 저희 그 실제 수업 이외에 비교과라고 아마 용어를 쓰실 거예요. 비교과와 관련되는 임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좀 높은 비중으로 아이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임용고사와 관련되는 제가 지도 교수다 보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들이 학생과 많은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들이 임용에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면 제가 그 학생에게 온전히 상담 소요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한 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 온전하게 제 시간을 내어주고요. 또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 경험들,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딱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와, 거짓말 안 하게 저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짜리 면담을 진행하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합격될 때까지 계속해서 면담을 와요. 가끔씩 힘이 딸리면 교수님 힘 좀 나게 오늘 말씀 좀 해주세요.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하게 돼요.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합격이 되겠어?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담을 받았던 친구들은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99%는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믿어. 너는 정말 좋은 교사가 꼭 될 거야. 빠른 시일 안에. 네가 하는 그 노력의 결과로. 라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경남대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참 낮은 사람이었다. 어떤 기법 차원의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더니 정말 삶의 철학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시고 교직관을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 철학이 무장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조력자로서 그다음에 들어주는 상담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정말 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좀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정 선생님 질문 하나 해줘요. 다음 세션이라 부담되시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음 거 생각하느라. 아니, 저 너무 감동받았는데,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발 실내화 찍찍 끌고 다니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 실내, 실외 가릴 거 없이 슬리퍼 끌고 다니는 건 너무 아니다. 그런 거부터 시시콜콜 하는데 더 강적이십니다. 제가 갑자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임 노릇을 더 해야 되겠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저는 이름이 이주욱이라서 쭉쌤 이렇게 하면 어감이 참 안 좋네요. 이게 참 이름이 민민쌤 이름 참 좋은데 전 쭉쌤 저도 하여튼 무언가를 고민해보면서 진짜 담임 교사처럼 이렇게 정말 아이들의 지지자가 언제나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할 것이 있을까요? 한 정말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대했던 사범대학교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 신원식 선생님과 김철민 선생님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시면서 과연 제가 저분들을 뵈면서 내 내용이 저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련자이신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권민정 이주호 교수님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감사하지만 조금 많이 감사한 건 아니고요. 두 분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민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얼굴 저희 1교시부터 해서 진행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3교시에도 끝까지 남아 있어 주세요. 시현 선생님, 마이크 켰네요. 네. 아주 이렇게 좀 대학교에는 교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도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체육 지도자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방학이지만 어떤 이번 세미나 굉장히 뜻깊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멀리 계시지만 우리 유민정 교수님 그런 여러 가지 스피킹도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현장에서 또 사실은 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아무튼 좋은 노하우의 어떤 나눔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식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쯤 되면 이민표 선생님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딱 그래야 이번에 이게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체육 진흥회에 있으면서 지금 2019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저희가 이 사업을 협조하고 있는데, 뭐 진흥회의 이야기보다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33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교사 양성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문외한이었어요. 저는 제가 좀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82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짱돌 던지느라고 바빠서 그때 수업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수업했는지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오늘 류민정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양성되고 있구나,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오고 있구나, 좀 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제가 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은 그 양성하는 시스템이 좀 더 이게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또 좀 더 알아보고 싶고,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또 대학에 계신 분들과 협조해서 좋은 이제 선생님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천민 선생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현재 예비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의 김철민입니다. 김정 교수님은 제가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면 항상 민민쌤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좀 보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가 너무나 예비교사들한테 기법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시간 면담이란 얘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강사지만 면담을 요청하는 우리 예비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면담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법적인 것보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응원을 해주는 이런 교수자의 입장으로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찬 시간 또 이렇게 했고요. 예, 분명히 이제 오늘 이 발제를 들으신 분들은 개탄 겁니다. 예, 하여튼 저도 전략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3교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문민쌤 감사합니다. 예, 5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